자, 오늘은 미국에서 유교를 버려야 성공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죠. 사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교를 잘 뜯어보면 이게 절대 한국인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중국에서 온 사상이에요. 중국의 공자라는 분이 계셨죠. 그 공자의 사상이 한국을 비롯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유교, 즉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조선 왕조를 지배했던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유교 때문에 한국 사회는 사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이 이제 유교로부터 벗어나긴 했어요, 예전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의 사상을 뜯어보면 유교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를 한국의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 전통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사상이고, 그 중국 오래된 낡은 사상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이 국력이 기울었고 약했던 근본 원인은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을 캐내서 뭔가 그걸 활용한다기보단 나이 가지고 항상 서열을 세우고, 그거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그 나쁜 습관이 유교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오늘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상이고, 그런데 이 사상을 가지고 미국까지 넘어와서 미국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혹은 같은 아시아인끼리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그 서열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한국인 선배 만나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선배 개념이 없어요. 미국은 뭐 대학원이든 직장이든 선배 개념이 없습니다. 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냥 다 하이 존, 하이 탐 하고 그렇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들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신이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성경이라는 종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서구 사회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죠.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 근본 원인은 종교 때문입니다. 유교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손윗 사람이다 라는 사상이죠. 그래서 미국에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이나 랩에서 한국인 선배를 만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한 학기 먼저 랩에 들어왔다, 1년 먼저 랩에 들어왔다는 거 가지고 계속 선배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노릇, 누나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서구인들은 뭐 한 살 많은 거 가지고 그게 다 친구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자기보다 한 학년 위, 뭐 내가 1학년인데 뭐 고1인데 저 사람이 고3이에요. 그래 다 친구입니다. 다 친구예요. 막 내가 형이다, 선배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를 잘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 사람하고 그냥 친구하면서 하이 존, 하이 탐 하면서 마음 맞으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친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아도 자기보다 회사 먼저 들어와도 마음 맞으면 친구처럼 지내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굴리는 조직들이 굉장히 조직을 잘 굴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 한국의 그 모 항공사에서 그 파일럿들끼리 군기가 굉장히 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군기를 서로 잡고 그러는 게 그 한국의 파일럿들이 대부분 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수 따지고 그 군기 세우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항공사에서 파일럿들끼리 영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로 영어를 쓰게 하고 서로 하이 존, 하이 탐 이렇게 부르게 하자 항공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파일럿들 간의 군기가 없어지고 그 항공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실수도 줄어들고 굉장히 업무 효율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교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에서 서로 유교식으로 나이 챙기고 선배 챙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조선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던 몇백 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사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까지 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은 유학생 선배들 만났어요. 수백 명 만났겠죠. 근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자기가 한 살 많다고 한 기수 위라고 소위 말하는 똥군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제가 똥군기 안 잡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까지 다니다 온 형님이셨는데 저보다 나이도 되게 많았어요. 형님이셨는데 딱 한 명, 정말 딱 한 명 봤습니다. 그 형님한테 제가 선배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 형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까지 와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Just call me John 그러더라고요. 딱 한 명 봤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똥공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한국인들을 피하게 돼요. 왜냐면 미국인들하고 친구하고 미국인들하고 같이 일하면 그냥 하이 존, 하이 탐 하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하고 굉장히 편한데 한국인만 만나면 굉장히 그렇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인을 피하게 되고 한국인들 간의 관계가 되게 불편해져요. 특히 미국 살 때는. 왜냐면 미국 살면 다양한 인간관계의 초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유교적인 사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뭐 대학원에서도 그랬고 미국 사회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한국인 선배들 때문에 항상 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항상 이렇게 뭐 선배라고 부르라고 하고 선배 노릇하려고 하고 그런 점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업무나 연구를 할 때 효율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 문제가 있어요. 일할 때. 왜냐면 선배 타주고 그러면은 일의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더라도 어떤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효율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결국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뭐 회사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서로 나이를 안 따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고 실력이 가장 있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나이가 너무 모든 사회의 모든 거를 장악하고 있고 나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수, 짬밥이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미국까지 와서는 정말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꼭 잡고 있다, 꼭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미국 사회에서 비효율적인 생각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비효율적인 연구 프로세스로 이어지면서 결국 본인의 삶이 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유교를 특히 좀 강하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학교 커리큘럼 과정 중에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2023년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전통 사상과 그런 한국의 그런 유교 사상을 가리키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이나 뭐 대학교 교과 과정 중에 가리키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 비효율적인 조선이 망했던 바로 그 원리인 유교를 배우게 됩니다. 유교는 절대 효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조선이 망했던 원인이고요. 그 조선이 있었던 그 시대는 아주 옛날입니다. 그 구시대적인 사상을, 그런 인본주의, 구시대의 인간들이 가졌던 인본주의를 가지고 2023년에 아직도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게 비효율적인 생각과 그런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인의 어린 시절 잘 돌아보세요. 한복을 입고 공부했던 교육기관에 있었던 분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본인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비효율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시겠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복을 입히는 교육기관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한복을 입힌다는 거의 의미는, 2023년에 한복을 입힌다는 거의 의미는, 아직도 우리는 유교를 좋아해, 아직도 유교를 믿고 싶어,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곳에서 비효율적인 생각이 자꾸 뇌로 들어오면 비효율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교과과정 중에 혹시 한복을 입고 공부하지 않았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고 자랐던 지역 문화, 특히 어떤 분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유교의 유명한 서원이 있는 곳에서 자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역 문화 때문에 당연히 유교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되게 힘들게 키우더라고요. 막 첫째는 이래야 되고 하면서 막 첫째를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너무 힘들고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은 비효율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2023년에 버려야 됩니다. 특히 미국 오실 분들은 그거를 버리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백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9살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9살 많으면 진짜 나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큰 형님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9살 많아도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백인 친구를 저는 그냥 이름 불러요. 하이 존 하고 그냥 이름 불러요.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서로 그냥 스스럼 없이 인생 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때 친구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요. 본인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9살 많다고 형님, 선배님 하고 부르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비효율적인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유교를 버려야 미국에서 성공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